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우산동, 문흥 1, 2동, 오치 1, 2동 지역구원 신종훈입니다. 어느덧 임기가 시작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번 구정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 북구 행정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우선 공간의 효율화입니다. 한정된 예산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꼭 새롭게 부수고 만들고 짓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존의 공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또 활용하지 못하는 장소를 탈바꿈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 업무의 효율화입니다. 행정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주민에 있습니다. 주민을 향한 행정 서비스가 가장 적절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구청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대한 질의 답변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북구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식이법 등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더 변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제도가 강화된 그 이유를 잘 살펴 어린이 보행 안전이라는 그 원취지를 기억하며 혹여 어린이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목적에 부족한 부분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근 거주민과 상가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인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은 어린이집 47개소, 유치원 36개소, 초등학교 47개소, 특수학교 2개소, 외국인학교 1개소로 총 133개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은 고정식 CCTV 및 이동식 CCTV와 안전신문고 등으로 20년에는 5천여 건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요. 21년 4,300여 건, 22년은 8월까지만 해서 총 7천여 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액은 20년에 2억 8천만 원, 21년 3억여 원, 22년은 8월까지 기준인데요. 4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렇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차 인식에 대한 개선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와 징수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혹시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처럼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불법인 줄을 알면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21년도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전면 이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이제 그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민원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상가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이렇게 좀 주정차가 가능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가 지금 감소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체납액까지 포함한 저도 이제 그 참고 자료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 연도별로 된 부분은 꾸준히 그 과태료는 증가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과태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그거는 이제 단속이 많이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민들하고 실생활 되는 부분이
사실 도로법 개정안하고 너무 상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시행되면서 시설도 넣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꾸준히 이렇게 이제 시의 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했고 최근에 9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 시간을 이제 학생들이 18시 이후에는 이렇게 대부분 하기 때문에 당초에 20시로 되어 있는 걸 08시에서 20시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지금 08시에서 18시로 좀 줄이고 단속 대상도 10분 이상 주정차를 15분으로 좀 늘려주고 또 이제 주말하고 공휴일은 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니니까 단속 위원회에서 5개 구청이 시하고 경찰서 같이 합의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많이 실생하는 부분이 검토가 이렇게 고려가 된 걸로 판단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구청에서는 어쨌든 이제 큰 원칙은 어린이 보호가 제일 큰 목적 아닙니까? 네. 그리고 주민들 실생활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 회의와 또 이제 경찰서와 또 저희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상인회가 있으면 같이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 조정을 해서 일부 축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완화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방향에서도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포장해야 한다는 그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완화가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문제는 어린이의 교통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축과 그리고 인근 거주자의 거주 요건 충족 및 상가의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 의견들이 사실 상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관련된 민원 사항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 민원들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부모 회의와 학교장님하고 그 인근의 주민의 대표분들하고 같이 또 경찰서 구청이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일부 구간은 이제 300m가 정문의 기준으로 해서 300m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입니다만 또 500m까지 설치가 또 가능하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학교장님이 요구를 해서 시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되는데 이런 그래서 부분 그게 그 대책인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 조정을 31개 학교인가요? 저희들이 좀 일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고민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에 두 가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간제 버스 전용 차로 형태의 시간제 주차 제도를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 차량의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간제 버스 전용차로 그 제도가 현재 전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학생의 통학 등 이용 시간이 적은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를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활용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5개 구청 전체적으로 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안이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지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가면서 의원님 내용을 같이 시하고 다른 구청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제도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제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시행된다고 하면 선도적인 모델로서 또 좋은 방법이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제안하겠습니다. 최근 남양주시에서는 구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의 운동장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면서 구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경남 마산 창원에서는 학교 건물 복합화를 추진하면서 초등학교 건물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교육시설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이와 같은 계획이 있고요. 이에 따라 학내 지하철 주차장 조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 제가 이 타당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 내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차량의 잦은 왕래가 학생들과 마주치는 일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출입로와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들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일반 회계에서 교육비 특별 회계로서 그 주차장 조성 예산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례와 법적인 체제에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내 주차장 조성이 긍정적인 측면을 갖기도 하지만 여러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운영 및 조성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용역을 제안하겠습니다. 이가 인근 거주민의 주차 공간 확보를 추진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근 지역의 주차에 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대안들이 학생들의 보행 환경을 담보해야 한다라는 이 기본 원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하면서 함께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제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민선 7기에도 한 3년간 나눔 주차장에 대해서 학교들하고 많이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학교 측에서 보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보험을 우리가 들고 시설의 비용도 되고 한다 합니다만 지금 몇 개월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학교 내에 들어갔을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선도 반드시 분리가 돼야 하고 또 책임도 구청에서 져야 하고 또 어떤 특정인들이 가서 일반에서 또 난포간 하면 어려우니까 이것도 특정인들이 위주로 해서 신분이 보장된 사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체육관 주민들 개방 문제까지 교육감님하고 조만간 한번 우리 북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번 제가 만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말바우, 우남, 두암, 동부, 서방, 중흥, 동하, 오치, 상설, 용봉, 대원 시장 등 10개의 전통 및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말바우 시장은 510여 개의 상가가 운영 중이며 일간 2만 5천 명 수준의 이용객이 시장에서 물건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서로 간의 정을 나누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말바우 시장에는 중기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 주차장 조성, 아케이드 조성, 화재 알림 시설 설치,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등이 진행이 되었고요. 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우남시장, 두암시장 등은 화장실, CCTV, 옥상 방수 공사 등 시설에 관련해서 현대화 사업들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의 준비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서 최근 3개년 각 시장별 지원 사업의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말바우, 우남, 두암시장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고 소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대부분 그 정도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주체는 주요 3개의 시장이 아닌 동부, 중흥, 동하, 오치, 상설시장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시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상설시장이 과거에는 사람이 많았고 북적거렸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버려져서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사람의 왕래가 줄어들고 상가가 운영되지 않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비행의 장소 그리고 쓰레기가 적치가 되고 그게 더 오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실정입니다.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혹시 말바우, 우남, 두암시장 외에 다른 상설시장의 지원이나 사업들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그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된 시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치 상설시장을 비롯해서 한 5개소가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네. 사실 이 시장은 그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6년도에 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그 상인회를 등록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그 정포가 한 10개소 미만이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설 개보수는 했습니다만 현재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박찬대 경제문화국장께서 최근 오치 상설시장에 다녀오셨죠? 네, 같습니다. 네. 직접 가서 확인하신 혹시 현재 상황이 어떠하시던지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좀 컴컴해가지고 시장인지 어디 창고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좀 그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관리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오치 상설시장의 경우 동자생단체와 지역활동단체 등과 연계를 하여서 환경미화 작업을 사실 지금 그게 추진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추가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데크 등 이제 산책로를 조성을 했고 또 이후에 지금 벽화를 그려서 마을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 등이 지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주요 3개 시장과 비교하여 보면 서방, 중흥, 동하, 오치 상설시장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상인회 등 이제 운영 주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이게 개인 및 합자, 주식회사의 소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 어려움만을 토로하기 전에 개인의 공간일지라도 도시 재생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임대를 하는 등의 방법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치 상설시장의 경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었는데요. 이게 마을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구 차원의 전반적인 시장 등의 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오치 상설시장 같은 경우 점포가 49개 중에서 44개가 비어있고 지금 5개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빈 점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포를 같이 묶어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그 상가 그 주인이라든지 네. 그쪽에 사시는 주민 대표라든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장기적인 좀 검토가 필요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구정질의를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관내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저희 지자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가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국어는 이제 수로나 그 관련 시설을 뜻하죠. 유지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소유가 국유지이거나 사유지인 현황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도로 등 공구상 지금 사유지 현황이 약 6,588필지 6,358평방미터로 아마 매입을 한다면 아마 6,2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좀 표현을 하자면 국유지가 1,800만 제곱미터고요. 사유지가 200만 제곱미터로
그리고 총 2천만 제곱미터를 사실은 저희의 소유가 아니나 저희 구의 행정의 영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 구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소가 제기된 현황이 어느 정도죠? 지금 최근 5년간 지금 부당 이득금 지금 반환 소송이 한 5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58건입니다. 네. 2018년도에 7건, 19년도에 16건, 20년도에 11건, 그리고 21년도 16건, 22년도 8건으로 총 58건, 예. 매년 10건이 충분히 넘게 우리 구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피소가 되는 상황이죠. 이 소가 제기되어서 현재까지 보상액만 혹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봤을 때 무단 점유된 것에 대해서 보상된 것은 한 37필지 5,630평방미터 약 14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 현재 그 패소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은 아니 매입을 못한 것은 92필지 37,831평방미터로 한 약 270억 정도가 지금 못했습니다. 특히나 그 18년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을 보자고 하면 소송이 마무리된 건이 34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상금을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년 매 건마다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행정이 이 무단 점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사용하고요. 사실은 여기에 뭐 매년 최근 5년 동안 58건이 이 소를 제기를 됐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그 부지에 대해서 행정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사실은 허다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의 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상 현재는 그 사용료를 내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속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사유지로 봤을 때 한 6,200억 정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 그 자체 수입이 한 1,263억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예산에서 거의 5배가 되고, 또 그 올해 지금 공부상, 그 폐소 부지 270억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수입에 대해서 한 21%가 지금 넘습니다.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마 매입한 거 알고 있으면서도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사실상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실 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문익 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고청 양무님. 청장님, 네. 행정이 몇 년 정도를, 그러니까 몇 수를 앞서서 계산해야 한다고 보신가요? 이제 급한 그 주민들의 직결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쓰냐 단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요. 아까 우리 김영채 국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미 20년도에 우리 이제 무단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장기 계획을 세워서 아니요, 행정이 그냥 어느 정도를 앞서서 계산을 해야 되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민선 7기 구청장으로 됐을 때 4년을 제가 어쨌든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4년 중기 계획은 제가 수립하고 앞으로의 그래서 2030 계획까지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기 계획 속에서 자기 임기를 충실히 하는 것이 다른. 저는 특히나 이 질문을 청장님께 드렸던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공직 생활에 계시면서 행정은 과연 어느 정도를 앞서서 봐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해서 100년을 앞서서 봐야 되는 그런 큰 계획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둑 기사들도 이 몇 수를 더 앞서서 생각하느냐
그 바둑 기사의 실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는 그러면 현재 몇 년 정도를 앞서서 예상하고 있는가요? 저희는 이제 그 예산 부분은 이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한 20년 정도 앞서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요. 저희들 그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한 15년, 20년 정도를 미리 그래서 2030 계획을 민선 7기 때 그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깝게는 뭐 기본 계획은 1년을 바라볼 거고요. 뭐 중기 계획에 의해서 5년, 그리고 장기 계획은 뭐 10년에서 25년까지 이 연도의 수로 보면 그렇겠죠. 근데 물론 특히 요즘같이 사회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내용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행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 과학행정을 위해서는 더 치밀하고 꼼꼼한 계획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의 예측과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했던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민선 7기는 일단 공약 이행률이라든가 그 당초에 계획 잡았던 것은 상당히 이루었다고 제가 하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예측이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네. 코로나19도 한 3년간 계속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 이거는 우리 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고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유가 또 고물가, 그거는 조금 뭐 이렇게 고유가는 잡힙니다만은 요새 고금리, 고환율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오니까 어쨌든 모든 그 경제 지표가 내년에 IMF보다 더한 지표가 온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떻게 보호하고 나갈 것이냐 제일 힘들 건데 그리고 우리가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고 복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촘촘히 챙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놨어도 네. 그런 부분들은 단년도별로 이렇게 보완해서 촘촘히 더 챙기는 것이 저 구청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전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장께서 공직에 오랜 기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탁월하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네. 그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가 조금 더 예측성 있는, 계획성 있는 행정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네. 하면서 지자체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것을 지자체에 예.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 중 1,80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국유지는 이 국유지라는 면을 들어서 차치를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특히 고속도로 뭐 등으로 이용도 되고 있기 때문에요. 차치하고 200만 제곱미터의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1제곱미터를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환산을 해서 적용했을 때에 6,2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도 사실 도시계획상 지자체가 이 일정 부지를 공원시설로 지정을 했고 그 부지에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예산의 부족의 문제 그리고 그 사업성의 타당성의 문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그 부지의 공원 자체가 조성이 되지 않아서 그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3년시 안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지자체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립하지 않았고 민간에서 그러니까 공공에서 조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원의 부족의 문제로서 없었기 때문에 민간에게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하면서 진행된 상황이죠. 예, 예. 사실 이것 자체가 어떤 또 문제를 갖고 있냐면 도시공원의 조성을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게 민간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개발 과정 중에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기도 했던 겁니다. 예, 예.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런 도시공원의 조성에서도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공공부지로 사용하는 개인의 사유지의 문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꾸준히 매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매입한 것은 20필지 1614제곱미터 액수로는 4억 4,700만 원, 우리는 6,200만 원어치의 땅을 사야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4억 4,700만 원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이 이와 같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이 상황, 이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 해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예. 제가 일단 몇 가지만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봤던 것은 무단 점유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시설, 도로나 공원으로 했는데 이제 땅으로 들어간 것들이죠. 그 사유지는 어쨌든 이제 금액이 그렇게 크다 하더라도 폐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걸 저희들 추진하는데, 사실은 성사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제 감정가로밖에 못 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유지 소유주가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성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우리가 사고 싶어도 우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장기 미집행 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원이나 많이 이런 것들을 특히 도시공원이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로나 계획서만 끝어놨지 개설이 안 되면은 그 땅을 헌법소원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줘 보면 또 난개발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부를 우리가 사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감안했고, 정 문제가 있는 것들은 풀어졌어요, 몇 년 전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개인 사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헌법재판소나 이렇게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 도로도 어쨌든 시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2025년까지니까 그때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우리가 투입하면은 또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 4년 전에 공원이나 이런 도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계획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폐소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도 일부 지급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감정가로 맞아지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예산을 가용전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늘려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도시공원 특례 사업을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시를 제가 대변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구청장으로서 저희들도 지금 4군데가 도시공원 특례 사업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 친화적으로 도시공원이 이렇게 복원이 되면서 아파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시 땅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취지에 맞게끔 지금 좀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복원이 안 된 이런 좀 그런 장소들도 도시공원으로 복원하고, 또 그러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수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또 어떤 데에서는 이런 일곱 같은 데에서는 그라운드 골프장도 요구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독림동 같은 데서는 친수공원하고 있는 그 오버브리지 생태축 이런 걸 요구를 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아까 주차장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이미 한 3년 전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시행 과정에서 추가되는 그런 주민들의 그런 민원 부분들은 숲길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 추가를 하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장님.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민들을 길게 생각해서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초반에 청장께 질문을 드렸었던 것처럼 행정이 계획성을 갖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하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구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이 운영하는 현재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사실상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철학으로 공단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논의함과 동시에 시설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이사장님, 네. 최근 우산 수영장의 수강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강좌와 강사가 부족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산 수영장 운영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이전에는 120여 개의 강좌가 있었으나 네. 현재 약 50여 개의 강좌밖에 없어서 네.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용시장, 수영강사 고용시장이 코로나 이후로 조금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수영강사들이 코로나 시기에 2년 동안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존 수영이나 어린이 수영장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이제 근로 조건이나 근무 여건이 좋은 어린이 수영장으로 우리 수영 강사들이 많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산 수영장의 수영 강사들이 좀 부족한 상황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단지 우리 구 아니면 우리 지역만에 해당하는 일은 지금 전국적인 아닌 것으로 상황입니다.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면 네. 불과 1년 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었을 때와 네. 비교해서 어린이 수영장이 과연 얼마나 늘었는지, 네. 거기에서 그 어린이 수영장에서 받는 처우와 우리가 비교하여 월등히 높아졌거나 예.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근거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예, 어린 수영장이 제가 전국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광주 시내에서도 각 구에 한두 개 이상 생길 정도로 많이 생겼고요.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단으로 되면서 공단에서 이제 강사들, 수영 강사들 인건비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겸직 제한 조치에 걸려서. 네. 정규직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수영 강사들이 공단에 이제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더군다나 이제 특히 이 개인 수영장, 민간 수영장에서는 수영 강사들이 이 개인 레슨을 통해서 수입을 많이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500, 600 정도 수입을 받는데 저희 정규직 수영 강사 같은 경우는
겸직 제한 조치에 걸려서 개인 레슨을 못하는 이유로 200여만 원 정도 수령을 하기 때문에 수영 강사 부족 상태를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단지 겸직 뭐 이런 문제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특히나 예. 단순히 수당의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네. 보고 있고요. 예. 급여와 굉장히 단순하게 급여와 수당이 충분히 하지 않아서 네.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절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전에 공단이 운영하기 전과 후에 개인이 가져야 하는 부담감이 무엇이 다른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서 수영 강사들까지도 네.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많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부분의 수영 강사들하고 제가 면담을 했을 때 수영 강사들이 이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수입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단에서도 개인 레슨은 허용하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어떤 소규모 강습이라든가 기타 수입 보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예. 수입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예. 시설공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수입적인 측면이라는 생각이 혹시 바탕에 있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요? 맞습니다. 이제 본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년 보장한다는 공단의 취지에 공단의 네. 메리트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당장 수입이 2분의 1로 격감하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닥쳐 있는 예. 지금 막 이렇게 맞아들인 예. 그런 문제점이 수당의 문제였을 뿐인 거지 예,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예.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면서도 네. 특히나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어봤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부담스러운데 네. 이 부분을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그러면 들어보세요. 당초 구청에서 직영을 하거나 민간 위탁을 통해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었을 때와 비교를 해서 예. 공단으로 위탁을 한 이후에 주민의 만족도나 운영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동안의 공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을 할 때와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할 때를 표면적으로 보시면 이제 물론 민간 위탁을 할 때는 그 민원들이 구청이나 공단으로 직접 접수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잘 안 가고요.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업자한테 그 민원들이 가는데 지금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모든 민원이 이제 구청이나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단으로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있던 민원인데 그것이 이제 공공 영역에 들어오니까 민원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예. 있던 민원들이 예. 있었으니까 민간 위탁이었으니까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은 이관이 되면 그 민원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산 수영장만 해도 연 인원이 5만 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 5만 명의 현대 사회에 와서 우리 회원들이 이해와 요구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민원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기 이전에도 있었던 민원이 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도 민원이 똑같이 있으면 네. 사실상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단의 존재 여부가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은 주민복리시설이고 주민편익시설입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업자에게 민간의 영역에 이거 사유화시켜서 맡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공공시설물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공공시설물은 사유화돼서는 안 되고 공공 영역에서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 민원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공단에서도 줄이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이 출범한 지 아직 채 1년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직원들도 아직 57명 현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수습 기간도 안 끝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공단이 설립되고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이관이 예. 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요. 네. 인력 채용도 대규모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자조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것이 어디 구청의 민원부서 같다고 하는데 저희가 주차장까지 합해서 110여 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연 인원 우리 구의 43만 거의 다가 우리 시설을 다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이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매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효율성이라는 주제로 예. 질의를 드리면 예. 매번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우리가 주차장을 몇 개를 하고 있고 체육관을 예. 몇 개를 하고 있으며 수영장에 몇 명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관리를 다 하느라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사실상 그 업무 이관이 된 양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의 역량을 뛰어넘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 아닌가요? 예. 매번 일이 많아서 못한다라고 하실 거면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이 전문성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 원래 취지는 이런 민원 해결하는 데 총량을 집중해야 될 게 아니고 네. 시설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일곡동의 일곡도서관 같은 경우 중정형 건축물로 유리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너져 내리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시설될 때 고강도 유리로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공단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그 고강도 유리를 배강도 유리로 고쳐야 된다.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전문성들이 우리 이 북구 시설의 공공시설물의 안정성을 더 높인다. 이런 데서 저는 전문성을 찾아야지 민원이 폭증하는 문제라든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문제로 전문성을 따지기에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 민원 어떤 한 개의 민원이 해결이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공단의 본래의 목적 그리고 공단이기 이전에 행정이 해야 되는 이 본령은 주민이 편해야 되는 거죠. 주민에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온전히 이해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전문성을 해결하고 있다. 예. 당연히 필요하죠.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민원부서가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 그 주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그렇다면 그 기관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 네.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네. 문제 그리고 시설 운영의 문제에 관련해서도 해서 문인 청장께서도 시설 운영이 온전치 못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네.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었지만 예. 이관된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기관의 위탁계약을 통해서 이관된 업무를 구청 해당 부서가
서포팅해야 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의 이사장께서 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께서 본인이 총괄 관장하는 기관의 네. 업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기존의 사업 추진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이 운영을 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지금 처음 출범할 때 1월 1일 공식 출범할 때 29명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현재 57명까지 왔습니다만은 그 직원들이 대부분이 이 행정 경력이 없거나 사회초년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간 또는 내년 정도까지는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화를 시켜야 될, 조직 안정화를 시켜야 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만은 이런 우리 구청에서 행정 경험을 해봤거나 또는 정부 사업을 해봤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효율성을 따지자면요. 어렵고 미숙한 점을 왜 네. 지속해서 하려고 하시는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이 미숙한데 키워서 나가자 하지 말고요. 그 전에 기존에서 추진 부서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지금까지 잘 해왔었던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점을 계속 안고서 이 시설관리공단이 그 부분들을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런 그 공공 영역의 공공 업무 같은 경우는 공조직 공무원들이 해야 되나 공무원 정원 제한에서 걸려서 이제 공무원의 숫자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공시설물은 공공 영역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소신이고요. 물론 지금 초기에 저희가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공단이나 공적 영역에서 주민복리시설을 운영을 해야지 이게 사유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오해해서 듣지 않았다고 하면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것도 한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어떤 측면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질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기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인청장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민선 7기 구청장 취임 초기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셨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제 구체적으로 공단 설립을 꼭 해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던 그런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그 특광역시 30만 이상 인구 되는 자치구를 보게 되면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은 거의 90%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런 지금 민간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많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시설들을 통합관리하면서 공공성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 예산도 절감시키고 어쨌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우리도 이미 광산구가 저희보다 한 7, 8년 먼저 출발을 시켰고요. 그리고 서구도 우리보다 한 3개월 이상 빨리 되고 30만 이상 도시는 다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들도 너무 늦지 않게끔 이렇게 출발을 시켰고요. 네, 제가 구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형태로 구정질의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과거에 나왔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전 8대 의회에서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쭤봤었고 방금 드렸던 질문하고 같은 관련된 내용 여쭤봤었고 그때 답변과 똑같이 하시네요, 청장님. 네, 그러면은 나기백 이사장께 드렸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구청에서 직영하거나 아니면 뭐 민간 위탁을 통해서 시설 관리를 하던 때와 비교해서
공단 위탁 전후를 혹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아까 우리 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외부적인 여건들,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영 강사들의 문제, 사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강좌도 맡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신분상 또 경제성, 경제 뭐 이렇게 그런 급여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이직을 하셔버리니까 또 모집 공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그게 안 되고 이게 실제 원인이 그분들이 민간 어린이 수영장을 많이 옮긴 이유가 이제 결과적으로 페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른데 좀 정상적인 데로 확인을 해봤더니 일반 그 이제 겸직해서 좀 강습을 하는 경우로 해서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사장 말씀이 그게 이제 그 입법이면 우리가 하지는 어렵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강습을 좀 늘려서 이런 부분들 보존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고, 그다음 최근에는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완화시켜서 지금 그 강사를 모집했는데 아마 그 지난주인가 4명이 또 이제 접수가 됐다고 하니까 좀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사님께 많은 것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은 그 대행기관을 법적으로도 청장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또 여쭤볼게요. 예. 네, 잠깐만 네.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 아까 제가 중간에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시고 문인 청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지속적으로 겸직이 안 돼서 뭐 수당이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그게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단계적으로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단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각 추진 부서는 이미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하면서 공단과 부서와의 이견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구청장께서는 9월 말 간부 회의에서 이런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북구청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행기관이다. 각 시설마다 인력을 뽑아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더 해주라. 타 지자체 공단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라. 공단으로 위탁된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재위탁하는 것도 검토하여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라. 부구청장, 국장 이와 관련해서 직접 챙기도록 하라. 라고 지시사항을 간부 회의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같은 사실이 맞으십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네. 이 공단으로 이관된 업무를 일반 부서의 소관 업무처럼 청장의 방침으로 업무 분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위탁 관리 계약을 통해서 업무의 이관이 이루어진 것이죠. 네.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시청의 업무 중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구청에서 잘 못한다고 해서 시청과 구청과 잘 협의해서 일단 지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기관에 줘라. 이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청장님 하신 말씀을 보면 그렇게 네. 느껴집니다. 제가 그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더 이어서 마무리해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존재를 위해서 각 사업의 추진 부서가 기존의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가 서포팅을 하도록 지금 지침을 내리신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각 사업 부서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대행 기관을 이용해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일단 일단은 10분 허가하겠습니다. 공단은 의원님, 공단은 그 발주처, 그다음 시청이나 구청의 그 업무를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민원들도 많이 나오고 좀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좀 있죠. 그러니까 그 추진 부서가 뭐 주차장 하면 교통지도과, 저 체육센터나 체육관 하면은 그 체육과에서
같이 당분간 안정될 동안에는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모든 지침은 지금 그 추진 부서에서 구청에서 다 정합니다. 정하고 그거를 대행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과 공공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근데 좀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이 키워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설 관련돼서 다 이렇게 이제 그 안에 다 정비가 돼야죠. 지금 어쨌든 지금 한 1년 정도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 겪은 것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좀 더 보완할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지켜봐 주시고 어쨌든 지금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어쨌든 지금 아까 그 이사장이 말씀하신 좀 정원 관계도 있지만 그 제일 시설 관련해서 만든 제일 큰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만은 시설마다 다 우리 공직자로 다 하게 되면은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인건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가 그룹들을 통해서 통합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이 가장, 근데 다만 주민들의 서비스 문제가 지금 가장 대두가 되고 있고 저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산 수영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노력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어쨌든 강사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이번에 좀 해결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은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시설관리공단만 니네들이 공단에 갔으니까 다 알아서 하라기에는 너무 민원도 많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부서와 같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같이 가서 해결이 돼야지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립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조직의 규모와 인력 같은 외적인 부분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인 청장은 답변석에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의 감사를 받는 공기업입니다. 단순히 북구청의 일부 소속 기관이 아닙니다. 공단 설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공단을 존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충분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의회는 주민의 시선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북구청장배 특공무술대회 행사 중 의장님의 축사, 굉장히 짧은 축사였는데요. 축사 중에 청장이 다른 일정을 사유로 이석을 하는 촌극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느꼈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북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며 충분한 협력의 관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 행정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주민의 시각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제안에 대해 심도 깊게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쪼록 구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또 함께해 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문인 청장과 국장님,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답변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수고의 인사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존경과 사랑의 말씀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